두 번째 시간 9번부터 뒤에 11번까지 구문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 이제 독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릴 건데요. 일단 9번에서는 많이 까다롭거나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직 문법으로는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략될 때는 주격하고 뒤에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를 같이 묶어 생략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올 때, 즉 앞에 주어 동사가 중간에 들어간 삽입절이 보일 때는 오히려 주어 동사 얘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얘가 생략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쭉 필기 먼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주어 동사 연달아 두 개 나올 때 앞쪽에 동사가 인지, 뭔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사고, think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확신, be sure, be certain, be convinced, be confident. 그 다음에 공개, 즉 누구에게 말하는 거. 내가 말한다, 내가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say나 tell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동사들이 보이면 연달아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앞에 주어 동사가 삽입절인데 근데 맨 앞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략될 수 있다. 그렇게만 적어주세요.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그대로 읽어가면 되니까. 자, 사회심리학자인 모스코비치하고 너메스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디아를 보여준 건데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견해를 stick to 한다면 여기서 stick to는 뭐뭇을 지키다, 뭐뭇을 고수하다 그 뜻이죠. 뭐뭇을 지키다, 고수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견해나 관점을 지킨다면 which they are convinced is right. 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옳다고 확신을 갖는 특정한 견해를 지킨다면 그러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들은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a larger group 이렇게 또 보이죠? 그래서 a great deal of는 그냥 a lot of하고 비슷하다. 많은 그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큰 집단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죠. 그쵸?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중간에 보면 여기 they are convinced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형태 확신 보이죠? 그쵸? 이거 보이고 동사가 또 한 번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올 때 앞에 주어 동사가 삽입인데 얘는 지금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대명사 주격을 써준 건데요. 컴마가 없으면 무엇도 얘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view they are convinced is right. view they are convinced is right.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가 보이고 얘가 생략되고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딱 보이면 그러면 뒤쪽은 그냥 싹 다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자, 요거 한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그 밑에 한 문장 더 볼게요. 한 문장 더. 자,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쵸? 중요한 것은 하지만 문장 중간에 though가 보이면 그때는 얘는 however하고 비슷하다. 자, 그러면요. 자,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한 견해를 그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특정한 견해를 지킨다면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집단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쵸? 자, 소수에 속해 있고 그리고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에 속해 있고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 보여져야 합니다. 혹은 여겨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진정성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그리고 resisting은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쵸? 사회적인 압력에 거부하고 혹은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장 중간이나 혹은 문장 마지막에 do가 쓰이면 그때는 however의 느낌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나 주어 동사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구문도 있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로 가서 10번하고 11번 딱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요거 있죠. It is most radical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radical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radical이 쫙 나왔을 때, 이렇게 쫙 나왔을 때요. radical은 어디에서 나온 말?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적어주세요. 뿌리를 가리키는 red에서 나왔다. 뿌리를 가리키는 red.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먹는 그 채소 무 있죠, 무. 그래서 무를 뭐라 그래? radish.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를 radish 이렇게 쓰는 거고 뿌리를 가리키는 말. 그리고 뿌리를 가리키는 말에서 꼭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단어가 살짝 어렵지만 오히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radicate. 이게 바로 뭐냐? 여기 쫙 보면 얘가 뿌리죠. 그쵸? 얘가 뿌리가 되는 거고 단어 앞에 e가 붙으면 e는 어디에서 나왔고 x에서 나왔고 x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 바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럼 eradicate는 어떤 의미야?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뭐뭇을 뿌리 뽑다 근절하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뿌리 뽑다 근절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 뽑거나 근절한다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고 그것의 생존을 끝낸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없앤다, 끝낸다 그랬을 때 뭘 쓰냐면 termin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인간의 세상을 끝내겠다 해서 terminator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는다. 바깥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exterminate. 똑같이 out의 느낌을 주는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뿌리 뽑다, 근절하다. 그랬을 때 eradicate, exterminate. 이렇게요. 참고로 그 터미네이터의 그 주인공이 그 터미네이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쵸? 원래 이제 보디빌더였잖아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정치도 한테 했었죠. 주지사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영화를 찍었던 그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터미네이터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떠오르는데, 그 당시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캐스팅할 때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을 캐스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이제 캐스팅하려고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아놀드 슈워제네거한테, 일부러 이렇게 그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열받아서 캐스팅 제안을 거절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놀드가, 성격 좋게 그런 것들을 싹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라는 그 역할에 맞춰서 움직임이라든가 대사 같은 것도 너무, 잘 연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캐스팅이 불발될 뻔 했는데, 감독이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캐스팅한 게 터미네이터라는 그 새로운 드라마의 장르를 이제 만들어낸 것까지도 된 거죠. 그래서 TV 시리즈로도 이렇게 제작되고 막 그랬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닐 때는요, 터미네이터가 가장 재미있는 그 SF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점은 편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방송해주세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바로 그건데, 자, exterminate까지 같이 기억하자라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요, radical은 바로 뿌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뿌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또 아래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적어주세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뜻이 있고, 즉 뿌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다음에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뿌리채 흔드는 거니까 급진적인. 그래서 급진적인 이렇게 두 가지요. 즉 긍정의 느낌일 때는 기본적인, 부정의 느낌일 때는 급진적인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radical이 보였을 때 무조건 급진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좀 같이 보면서 긍정의 느낌이냐 부정의 느낌이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긍정의 느낌으로 봅니다. 긍정의 느낌으로 봐서 at its most radical 무슨 말?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도덕주의는 자,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적인 정치 사회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도덕주의가 이상적인 정치 사회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뭐로 알려진 그 뜻인데요. 무엇으로? 유토피아로 알려진 이상적 정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꾸며주는 거예요. named after니까 뭐뭇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영국의 정치이자 철학가인 토마스 모어의 책인 유토피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유토피아로 알려진 이상적 정치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덕주의는 토마스 모어에서 나온 그 유토피아라는 거 있죠? 그쵸?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이상적인 정치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보면 published in 1516 which imagined an ideal nation 이렇게 쭉 보이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자, 1516년에 출판된 그 뜻이겠죠.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당연히 토마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 요걸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위치가 딱 보이네요. 자,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항상 요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하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말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붙어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기야?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만 수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요거는 앞에 나오는 무엇을 꾸며주는 건 앞에 나오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꾸며주는 것. 그렇게 먹으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1516년을 꾸며주면 말이 안 되죠. 1516년이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했다. 그게 아니라 1516년에 출판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했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뭐냐?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가 거리를 둘 수 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말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사용될 수도 있다. 요 얘기. 자, 그래서 자, 이거 필기해 주세요.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 어법으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관계대명사의 중복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 먼저 하죠. 이런 말은 주로 생일 때 듣는 말 아닌가? 갖고 싶은데 갖고 있지 않은 거 있어? 이런 거. 그래요? 잘못 말했네. 아무튼 축하해요. 뒤쪽에 그 뭐지? 닥터유하고 그 다음에 뭐 TX하고 저희 시간 마음껏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자,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참고로 선생님 생일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입니다. 계산하기 쉽죠? 12월 18일입니다. 어쩌라고 젠장. 자, 선생님 생일 때 한국에 있지 않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12월 달에 외국에 나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야, 크리스마스인데,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에 있다 생각해봐요. 크리스마스인데, 막 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존내 덥고, 막 이렇게 막 땀 흘리는데 막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캐롤 울리고 되게 약간 생소한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그때 그 12월 달 그때쯤에 동남아의 그 여행지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비행기 요금하고 호텔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요. 연말을 거기에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눈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 쓰인 건데, 자, 그러면요. 자, 이거 볼까요? 명사가 딱 보이고,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딱 보이죠? 그쵸? 이게 왜 관계대명사인가? 맞아요. 명사하고 주어 동사가 보이면 중간에 뭐가 생략될 수 있겠어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딱 생략될 수 있죠. 그쵸? 명사 뒤에 주어 동사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쫙 꾸며주는 거죠. 그쵸? 쫙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at을 딱 보는데 that도요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고 동사 뒤에 목적 없죠.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면 그때 that은 접속사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뒤에 목적 없죠. 그러면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몇 번? 두 번 쓰였고 뒤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딱 해서 맨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is there an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있어? that you don't have?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anything을. 됐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두 번 쓰일 수 있다. 한 번에 생략되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문제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 더 필기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여기 이제 문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대시냐 와시냐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와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문장 전체를 보면서 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뒤에 일단 truly는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볼까요? 가로를 묶어보면 뒤에 can make라는 동사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럼 동사 앞이니까 얘네들은 싹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 앞이니까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주어 역할을 하면 대신 나와서 뭐라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즉, 관계대명사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차이가 뭔가요? that은 선행사가 있을 때, what은 선행사가 없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거리를 둘 수도 있다 그랬었죠. 이 개념을 잘 생각해 줘야 돼. 전체 문장 읽어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taking risks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보상이 있다. 보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tied, 연결되어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어디에? 뭔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명사죠. 명사고 뒤에 주어하고 동사 딱 보이죠. 그럼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면 뒤에 어떤 문장인 거고, 목적어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고, 목적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동사까지 요렇게 해서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something you really want,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럼 you really want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가로로 묶어보면 어디 다음에 쓰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식하는 성분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명사 뒤에 쓰이는 거 물어봤죠. 명사 뒤에 쓰이는 거 물어봤죠. 선행사 있어 없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사 없으니까 동사 뒤에 선행사 명사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what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you really want가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니까 결국은 some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쓰이는 걸 물어봤네. 그러면 당연히 선행사 있으니까 that이 맞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이해돼요? 실제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딱 that의 밑줄거져 나오겠죠. that의 밑줄거져 나오거나 what의 밑줄거져 나오겠죠. 그쵸? what이 나왔을 때 틀렸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구문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별표하시고 그 문제까지 지금 풀어주세요. 11번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올해 수능 특강 영어. 거기서 발췌한 건데 정답은 this illusioned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봐야 돼. 무슨 뜻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the task of writing the rule 이렇게 딱 보이죠? 규칙을 작성하는 일, 그쵸? 규칙을 쓰는 일 이렇게 되겠죠? 어떤 규칙이냐면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에 올린다라는 뜻도 되고 리스트를 만들다는 뜻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리스트에 등재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 새를 멸종위기에 처한 인데인저도 보이죠?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등재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일. 언더는 뭐뭐에 따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 뒤에서 act는 당연히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act가 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법령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 법령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그 새를 등재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일이 누구에게? 랍 마샬에게 그대로 볼까요? fall to니까 fall은 떨어지다죠. fall의 과거 형태 fell이 쓰였죠. to는 누구누구에게 그 뜻이죠. 그대로 가요. 누구누구에게 떨어졌다. 그쵸? 즉 누구누구의 일이 맡겨졌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규칙을 작성하는 일이 랍 마샬에게 떨어졌습니다. 야, 랍 마샬 규칙을 작성하는 일 네 거야?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마샬은 예일대에서 훈련받은 생물학자죠. 그쵸? 외대는 뭐뭐와 함께하는. 그렇게 적어보세요. 아리조나주에 있는 FWS와 함께하는 예일대에서 훈련받은 생물학자인 마샬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그 뭐죠?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나온 건데 Fish and Wildlife Service 그거. 자, 그러면요. 자, 거기에서 일하는 예일대에서 훈련받은 생물학자인 마샬은 자, 무엇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릴을 느낀다라는 것은 재미를 느끼고 좋아한다는 느낌인 거고 환멸을 느낀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우리가 disillusion 다음에 환멸을 느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는 게 이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실제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제대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뒤에 보면 전반적인 시행이죠. 그쵸? 전반적인 시행. 그 다음에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령. 됐죠? 멸종위기 종에 대한 법령에 전반적인 시행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여기 맞는 거죠. 여기 맞는 건데, 자, 환멸을 느낀다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이렇게 일루전의 밑줄 쫙 그어볼까요? 여러분, 일루전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어요? 일루전. 일에서 나온 거죠. 일이 바로 병든 아픔 그 뜻이니까, 일루전은 병든 생각, 착각, 환상 그 뜻이죠. 자, 그러면요. 일루전은 착각이라든가 환상이니까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안 좋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디스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원래 우리가 그 디스라는 접두어가 딱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오거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접두어라든가 어근이 있다면 그 이미지를 같이 따라가 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거야? 안 좋은 것을 느끼고 멀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disillusion 되니까 안 좋은 것을 느끼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멀어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망하고 있을 때. 됐어요? 실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환멸을 느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되니까 환멸을 느낀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멀어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disappointed하고 비슷한 게 disillusion 돼요. 됐어요? 실망한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낙담한, 이렇게요. disheartened 이것도 같이 실망한, 낙담한. 그래서 disillusion들을 어떻게 본다고? disappointed 이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쉽게 가는데 요거 대신에 저렇게 disillusion들을 빈칸으로라도 물어본다면 환멸을 느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실망한 거구나. 자, 그러면 전반적인 실행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FWS는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진 interest 밑줄, 이해관계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해관계자. 힘 있고 돈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었고, 그 힘 있고 돈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보았습니다. 자, species listings, 무슨 말? 종을 등재하는 것을, 그리고 특히 habitat designation, 이때 habitat은 바로 서식지가 되는 거고, designation은 지명 혹은 임명 그 뜻이죠. 그리고 얘가 보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돼요. C, A, S, B, A를 B로 보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무엇을, 종을 등재하는 것과 특히 서식지를 지정하는 것을 그들의 사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종이 등재가 되지만, 자, 보존 서식지. 그렇게 보세요. 보존 서식지. 그래서 결정적인 서식지, 그런 의미에서 종을 보존할 수 있는 서식지에서 보존 서식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존 서식지가 지명되지 않는다면 a now common pattern에서 흔한 현상인데 그대로 가져가 줍니다. 흔한 현상인데 에서 앞문장 전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위치하고요. 그다음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이 정도가 이제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if로 시작을 하잖아요. if로 시작하면 접속사니까 문장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문장이 두 개가 보일 건데, 자, 요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즉, 중간에 지금 a now common pattern, 요게 중간에 얘가 생략되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중간에 삽입이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다 그랬을 경우에 if로 시작을 해요. if로 시작하고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보통 뒤쪽에서 예를 주고요. 예를 주고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됐어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러면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컴마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if가 보이면 접속사니까 문장을 두 개를 쓰는데 요게
요게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을 알린다. 됐죠?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을 알린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얘가 두 번째 문장이니까 요거 앞쪽에는 요게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야. 그러면 이것 앞쪽에는 앞뒤에서 없어도 되는 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삽입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약간의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부연 정보가 삽입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딱 주어 동사고, 얘가 딱 보이니까 뒤쪽에서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딱 보는 거죠. if 다음에 주어 동사 있고 t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얘가 없어도 얘가 보이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이라는 거 보고 앞에서 끊어주시고 의미 해석하고 뒤에 의미 해석하고. 됐죠? 자, 그러면요. 자,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어서 그 종을 등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등재는 할 수 있지만 보존 서식지를 지정을 해줘야지 그 종을 멸종위기로 이렇게 만든 게,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한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봐요. 종이 등재는 되지만 보존 서식지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흔한 현상인데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멸종위기 종입니다 라고 등재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걔네들을 보존할 수 있고 사업 개발하지 못하는 서식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제약은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 이제 독해로 갈 건데요. 독해는 하이퍼킬러 문제를 한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하이퍼킬러 문제 한 문제 풀 건데요. 여러분 그 하이퍼킬러 8회 거기에서 2번 지금 2번 풀어주세요. 하이퍼킬러 프린트물 중에서 2번 지금 먼저 풀어주세요. 밑줄의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살짝 어렵죠? 자, 일단 밑줄업의 문제는 밑줄 주변에서 밑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즉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는데 중간에 but, however가 안 보이면 비슷한 흐름으로 앞뒤에서 연결되는 걸 생각하고 정보를 찾는다. 그다음 두 번째, 전체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읽어가면서 주제를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제와 어긋나는 밑줄은 뭘까? 그 다음에 정말 답이 잘 안 보인다면 어디를 의심한다? 부정어 다음에 밑줄이 있거나 비교급이나 비교급 다음에 밑줄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 접두어를 사용한 밑줄이 있죠. 그쵸? in, im, il, ear, 그 다음에 this, on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정 접두어를 사용해서 반대말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쫙 읽어보니까 우리는 모두 그 의자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의자에 대한 이미지 혹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같은 의자를 보더라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자에 대한 생각은 상대방의 생각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딱 보이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의자에 대한 완전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무슨 말인지 한번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들 각각은 의자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자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철저한 그 뜻이거든요. 완전한, 철저한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자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럼 무슨 얘기니?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포함할 만큼 완전한 의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1번까지는 맞았어요. 1번까지는 맞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살펴보면 뭐가 보이냐면, That is an ontological truth of the chair. That is the chair itself.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ontological은 밑에 보입니다. 존재론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의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의자 그 자체라는 존재론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Regardless of는 뭐뭐에 관계없이 그 뜻이죠? 그쵸? 뭐뭐에 관계없이 그 뜻인데,
how we see it or even whether it is seen or not by somebody. 즉, 우리가 의자를 보는 방식이라든가 누군가 의자를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계없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두세요. how가 보이면 방법이라든가 방식 이렇게 보는 거고 whether가 보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 뜻이기 때문에 여부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 우리들 각자는 의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다른 생각까지 포함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자에 대해서 complete한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즉, 우리들 모두 의자에 대한 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의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의자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의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무엇에 관계없이 우리가 의자를 보는 방식이라든가 의자가 보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존재론적인 진실, 의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2번까지는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볼까요? If there were no truth, 진실이 없다면 현실도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니? 항상 뭐뭐 한다면 뭐뭐일 것이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딱 보이죠. 반대 상황도 꼭 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 봐요. if가 보이면,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보이면 반대 상황을 꼭 같이 생각한다. 진실이 없다면 현실도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야? 의자라는 진실이 있으니까 의자가 존재한다는 현실도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The most curious thing is that 이렇게 쭉 나오죠.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relative라고. 아인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쵸. 이 정도 우리가 떠올라야 돼. 다윈 하면 뭐가 떠오르고 진화론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렇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럼 상대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절대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상대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적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게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컨스탄트는 변함없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상수라고 하죠.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 상수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상대성이라는 것은 인식의 무엇이라고? 특성이라고. property는 특성, 속성 이렇게 나와주세요. 특성, 속성 그렇게 적어주세요. 상대성이라는 것은 인식의 특성이며 겉모습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관찰되는 것에 본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상대성이라는 것은 다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 이 상대성 얘기를 앞에 뭘 주고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앞에서 의자 얘기 쭉 나왔지. 그쵸? 의자 얘기 우리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잖아. 그쵸? 그리고 의자 얘기를 주고 나서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의자 얘기와 아인슈타인 얘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은 의자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상대성인 거구나. 이렇게 앞에서 내가 이해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의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거 자체는 맞죠? 그쵸? 근데 무엇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의자에 대한 우리의 view, 인식이라든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무엇이 바뀌지는 않아? 의자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지. 의자라는 존재가 바뀌지는 않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상대성이라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지 우리가 관찰되는 것, 즉 관찰되는 것, 의자라든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속도라는 것과 같은 것에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의자는 그대로 있고요. 빛의 속도라는 것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does not affect. 이렇게 바꿔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바로 나오죠. 그쵸? not deny its existence.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하니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쵸? 존재 자체가 없으면 바뀔 수 있는 현상 자체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밑에 딱 보니까 우리는 또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구를 바꿉니다. 그쵸? 도구를 바꾸는데 밑에 보면 뭐 가위라든가 연필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위라든가 연필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기존의 상태에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디파이 하는 거잖아. 그치? 야, 수정한다고 해서 가위라든가 연필이 없어지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 거니? 그치?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됐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 됐죠? 자, 이 느낌을 좀 살려주시고 우리는 이제 교재에서요. 나머지 문제는 꼭 시간 재서 푸세요. 한 15분 정도 재서 나머지 7문제 꼭 푸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4번을 스킵하고요. 7페이지 문제 5번 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 건데요. 7페이지 5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얘기 요거 있죠. 빈칸 완성은 어떻게 한다고? 전체적인 구성 중요하다.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가.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상위 개념 혹은 하위 개념이 될 것이고 두 개가 나온다.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요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복 강조되는 말 위주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빈칸 주변이 중요하다 했었죠? 빈칸 주변. 자, 그리고 선택지에 주의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때 선택지에 주의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야. 선제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씩 꼼꼼하게 다 살핀다. 지문에 있는 거 관련 없는 게 들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엑스프레시한다. 선제의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의 성격을 생각한다. 선택지가 서로 반대로 해석되는 게 보인다. 그럼 둘 중 하나 답이 될 수 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성격이 보인다. 그러면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요. 동일한 성격이 두 개 이상이 보인다. 다 답이 될 수 없다. 반대 성격이 보인다. 둘 중 하나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지까지 주의하면서 지금 5번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5번 풀어주세요. 자, 5번을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5번은 일단 그 빈칸 앞쪽에 against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against. 오늘 우리 구문에서 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거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빈칸 앞쪽에 전치사를 가지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그걸 물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치사가 밑에 선지로 들어가요. 밑에 선지에 들어가서 전치사가 어떤 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전치사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켜볼 수 있거든요. be through라는 게 이제 쓰였어요. be through라는 게 쓰였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be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써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명사를 through 했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through는 이미지가 바로 어떤 거예요? 통과죠. 통과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간다는 느낌인 거죠. 그쵸? 명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제 명사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쵸? 명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과해서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요게 뭔가를 끝내다, complete라든가, 뭔가를 끝내다, finish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줬다면, 사실 이렇게 주면 더 어려운데 우리는 더 잘 풀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얘기를 지금 계속해 주는 거거든요. 전치사가 보이면 뭘 생각한다고? 이미지하고 방향을 생각하라고. 그쵸? 이미지하고 방향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걸 끝낸다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 일단, 선지의 전치사가 쓰이든, 빈칸 앞쪽에 이렇게 지문 속에 전치사가 쓰이든, 그 전치사의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 아닌가요? 근데 계속 그 얘기 아닌가? 보세요. 참고로 여기서 politics는 이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어떤 뜻일까요? 정치일까요? 정치적 견해일까요? 뭘 억압해서는 안 되는 뜻이에요?
정치를 억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서 안 되는 뜻이죠. 왜? 다른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적어주세요. politics에서 정치적 견해. 이렇게요. 정치적 견해. 자, 그러면 정치적 견해는 억압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다른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 그쵸? 자, 여기 보세요. 뭐뭐에버네요. 그쵸? whichever도 보이고 however도 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뭐뭐에버는 다 뭘로 바꿨을 수 있어? no matter 뭐뭐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no matter which고 no matter how겠죠. 그럼 no matter로 바꿨을 수 있으면 무슨 얘기를 했었어? 걔네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쵸?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쵸?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Politics cannot be suppressed. suppress가 억압하다는 뜻이니까 정치적 견해는 억압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요. 이게 살짝 어렵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뭐가 보이냐면 in other words가 딱 보이죠. 그쵸? in other word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의미죠. 그쵸? 그러면 정치적 견해가 억압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정치적 견해 혹은 정치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열린 결말이란 얘기지. 그치? 끝이 없다는 얘기니까. 폐쇄된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야. 무슨 말이야? 다양하게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요게 이제 또 의미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wrong이잖아. 잘못됐다며. 좋다, 나쁘다, 맞았다, 틀렸다. 다 누구 생각이야? 필자의 생각이죠. 그쵸?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뭐가 보이면 가치 판단이 딱 보이면 가치 판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쵸?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나쁜 거야? 적절한 뒤에 institution 보이죠? institution은 여기서는 제도란 뜻을 한번 적어볼까요? 적절한 제도, 지식. 그 다음에 consultation은 이제 협의 이렇게 볼까요? 협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참여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방법이나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쵸?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적절한 제도, 지식, 협의, 방법 혹은 참여 방법이 의견의 불일치, 다른 의견이죠. 의견의 불일치를 go away, 사라지다는 뜻이겠죠. 멀리 가는 거니까. 그쵸? go away는 사라지다는 뜻을 이렇게 같이 하나 적어볼까요?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고 일치된 의견만 남을 수 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 결국은 같은 흐름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쵸?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그치? 의견의 불일치 존재할 수 있어. 그쵸? 하나로 딱 합의 보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지. 그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근데요. 모든 종류의 이론들이 프로모트는 조장하다. 적어볼까요? 조장하다 혹은 촉진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프로모트는 조장하다, 촉진하다. 즉,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쵸? 어떤 견해냐면, 자, 방법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way 다음에 by which는 그냥 날려주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우리가 by는 또 뒤에 위치하고 쓰였을 때 해석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의견의 불일치가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견해를 促진하고 있대. 즉, 모든 정치 이론은 의견의 불일치를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대. 그쵸?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 나오죠?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so as to 동사 원형은 in order to 동사 원형과 같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관리되거나 처리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 견해를 촉진하고 있대. 자, 근데요. 그러한 이론들 보이지? 그쵸? 여기에 밑줄. 그러한 이론들 뒤에 있는 그 뜻이죠. 우리 뭐뭐 뒤에 있다라는 걸 뭐라 그러니? 뭐뭐의 배경이 되는. 적어주세요. 뭐뭐의 배경이 되는. 자, 그러면 그러한 이론들의 배경이 되는 가정은 의견의 불일치는 잘못된 것이고 의견의 일치죠. 그쵸? 합입니다. agreement와 같은 말이에요. 왜? con, 함께, sense, 느끼는 것. 함께 느끼는 생각, 의견의 일치, 합의. agreement와 같은 말이에요. 최근에 agreement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자, 그럼 봐요. 의견의 불일치는 잘못된 것이고 의견의 일치가 바람직한 상태라는 가정이다. 사실
의견의 일치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이는 몇 가지 형태의 미묘한 강압이 없이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즉 의견의 일치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자 그리고요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지. 인다음에 이제 뭐뭐 할 때 의견의 불일치, 즉 다른 의견을 표현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출처라고. 진정한 자유의 출처라고. 진정한 자유, 진짜 자유죠. 진짜야 좋은 거야 그 뜻이죠. 역시 얘도 바로 뭐야? 가치 판단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밑에서 다른 거를 많이 제시를 했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뭐야? 정치적 견해는 억압돼서는 안 된다. 의견의 불일치라는 거 존재할 수 있다. 의견의 일치는 일종의 강압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견의 불일치가 이볼브는 진화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토론을 하면 의견의 불일치가 서로 다른 의견이 진화하도록 만들 수 있고 종종 더 나은 쪽이래요. 그쵸? 자, 어떤 얘기야? 의견의 불일치가 진화해서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래. 그게 좋은 거래. 자, 그러나 긍정적으로 진화하는 토론이라는 것이 이퀄은 뭐뭐와 동등하다, 같다 그 뜻이죠. 그쵸? 무엇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의견의 불일치의 감소와 같을 필요는 없대. 긍정적으로 진화하는 토론이라고 해서 의견의 일치가 반드시 사라진다? 그건 아니야.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잘 봐요. 의견의 불일치를 억제하는 것은 결코 계속 나오죠. 그쵸? should가 쓰이면 강조의 느낌이니까 잘 봐야 되고, 결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be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 뜻이죠. 그쵸? 정치적인, 그 다음에 deliberation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정치적인 수기에서, 정치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일에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그럼 간단하네. 자, 보세요. 이제 빈칸 잘 봐야 돼. A defense is required. 그래서 방어가 요구됩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against는 바로 어떤 거니? against.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이런 느낌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against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방어해야 되는 거지. 이것에 맞서서 방해하는 거지. 이것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뭇을 맞서는 방어가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빈칸에는 어떤 거야? 필자가 생각하는 부정적 내용이 나와줘야 맞겠지. 그치? 그럼 필자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내용은 바로 뭘까요? 의견의 불일치는 잘못된 거야. 의견의 일치가 좋은 거야. 이게 필자가 생각하는 부정적 내용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잘 봐야 돼. 빈칸에는 그러면 뭔가 필자가 생각하는 부정적 내용이 들어가줘야 맞는 건데, 뭐 때문에? against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선지가 이제 사람 헷갈리게 만드니까 서로 비슷한 내용이 보이면 같은 성격으로 묶어주는 습관을 갖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보니까 정치적 발달은 뭐뭐에서 발생한다 그 뜻이죠? 그쵸? result from 뭐뭐에서 발생한다 그 뜻인데요. 자, 무엇에서 발생한다고? freedom of speech는 바로 뭐니? 표현의 자유죠.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건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 agreement가 존재한다는 얘기일까? disagreement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그쵸. disagreement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는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고? 표현의 자유니까, 요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플러스로 표시 한번 해볼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1번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정치적인 의견의 불일치는 무엇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의견의 불일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그쵸? 의견의 불일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disagreement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딱 되는 거지. 둘 중 하나 답이겠지. 답 나왔네.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보는 거야. 자, 정치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차이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무슨 얘기야? 차이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disagreement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봐줘야 돼?
딱 되는 거죠. 그쵸? 동일한 성격 두 개 보이지? 1번, 3번 다 안 되지. 그쵸? 그럼 여기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tolerance는 용인이란 뜻이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용인이라든가 받아들인다는 건 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의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 용인해줘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너하고 생각이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야. 그쵸. 그럼 얘를 통해서 바로 어떤 거? 용인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그러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disagreement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밑에 억압은 정치에서 바람직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쵸?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가 답이야? 2번이 답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against하고 밑에 나오는 선지의 성격을 통해서 요거 답 찾을 수 있어야 돼요. 3, 4, 5에 몰렸다고. 말이 되냐고. 다 답이 아닌데. 그치? 3, 4, 5 중에서 고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다 답이 아닌 거니까. 자, 약간 어려워도요.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선지의 성격을 꼭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는 뒤로 가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요. 9페이지 7번을 또 한번 풀겠습니다. 자, 7번. 자, 여기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덩어리 전체의 의미와 성격, 서로 비슷한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요거. 그 다음에 명시적 단서 있죠. 여러분 명시적 단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 순서를 외워라. 왜냐면 이게 단서의 우선순위야. 연결어도 보이고, 대명사도 보이고, 지시어는 this, that, such 있죠? 이런 것들 다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 뭐부터 생각한다고? 대명사, 지시어, 그 다음에 연결어. 연결어는 맨 마지막에 생각한다. 아시겠죠? furthermore나 however나 therefore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다른 단서가 없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고 다른 단서가 다 보인다. 그러면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결론의 성격에 강한 건 A, B, C 중에 어떤 걸까? 자, 결론은 두 가지라고 그랬다. 잘 생각해야 돼. 앞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새로운 거 소개할 때. 앞의 내용 종합하거나 새로운 거 소개할 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점에 주의해서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우리 7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딱 9번까지 풀고 갈게요. 자, 일단 7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7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정말 명확하게 딱 보이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다 보이죠? 그거 다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 A에서 they에 밑줄 볼까요? they. 자, 앞에서 복수명사 찾아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도 단서가 보이네요. 뭐가 보일까요? 이게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꼭 덩어리의 첫 번째 문장에서 단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에서 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B에서 두 번째 줄 such downsize 밑줄 such downsize 요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그 단서가 첫 번째 furthermore 연결하고 보이죠? 연결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such products 거기도 밑줄 볼까요? 그리고 뭐 세 번째 줄에 intern 뭐 이것도 보이기는 하네요. intern은 참고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furthermore라든가 intern 이런 식의 연결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A하고 B에서는 지금 대명사하고 지시어가 같이 보이죠. 뭐 먼저 활용하라고? 대명사하고 지시어를 먼저 활용하라는 얘기죠. 연결어는 그 다음에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대강의 내용을 일단은 살펴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위에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니까 green product가 딱 보이죠? 이때 green은 당연히 어떤 뜻일까요? 그쵸? 친환경적인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래서 친환경적 상품은 물론 녹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밑에 보면 이제 뭐 붉은색, 푸른색 뭐 이게 나와야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친환경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자, 친환경 상품은 뭘 포함한다고? 여러 가지 경우에 더 높은 원료라든가 재료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트가 어떻습니까? 원료비 이렇게 볼까요? 친환경 상품은 많은 경우에 무엇보다 이때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product를 가리키는 거 보면 돼요. 메인스트림은 스트림을 딱 가로로 묶어줄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류 상품이죠. 그쵸? 주류 상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많이 판매되는 상품.
그게 이제 주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친환경 상품은 그 주류 상품, I'm sorry. 자, 주류 상품, 죄송합니다. 자, 주류 상품에 요거는 those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cost. 요렇게 바꿔주세요. 그 상품이 있으니까. 끝난다는 생각에 잠시 머릿속에 딴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친환경 상품은 많은 경우에 그 주류 상품의 비용보다 더 높은 원료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상품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they'd rather 이렇게 쭉 보이네요. they'd rather 이렇게 쫙 보이는데, 참고로 얘는 would가 줄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rather랑 같이 묶어서 would rather 그렇게 나오는데요. 차라리 뭐뭐 하다, 오히려 뭐뭐 하다 그 뜻인데요. 그냥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봐도 됩니다. 즉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rather 의미 신경 쓰지 마라. rather 의미 신경 쓰지 마라. 그냥 would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쫙 보니까 돈과 시간을 put 보이죠? 그 다음에 into 딱 보이네요. 돈과 시간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야? put A into B니까 A를 B에 집어넣다 그 뜻이죠? 알려져 있고 수익성이 있으며 그 다음 하이 볼륨이니까 다량의 상품에 돈과 시간을 집어넣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주류 상품이지 않겠어요? 그쵸? 주류 상품에 그리고 이제 뒤에 쫙 보면 serve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런 뜻에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populous가 다수의 그 뜻이에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다수의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상품이니까 그들은 주류 상품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겁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겁니다. 뭐보다 그 뜻이죠. 자, 어디보다 위험하고 덜 수익성이 있는 소량의 상품보다는 현재는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없는 무슨 얘기니? 친환경 상품보다는 그린 프로덕트보다는 메인스트림 프로덕트에 돈과 시간을 그들은 투자할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given the choice 그러한 선택이 제시되면 어떤 선택이야? 그러한 선택이 제시되면 그렇게 나오죠. 어떤 선택? 여기에 할 거야? 여기에 할 거야? 그쵸? 잘 들어야 돼. 자, 요게 나오면 비교죠. 그쵸? 이렇게 적어주세요. 비교는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선택도 어떻게 되는 거니? 선택도 바로 2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최소한 2개가 있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선택이니까. 그쵸? 자, 그럼 그러한 선택이 제시될 때 무슨 얘기야? 친환경 상품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류 상품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런 선택이 제시되면 이 회사들은 이렇게 딱 나오죠. 단서가 여기서 나오네요. 근데 데이가 가리킨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A 앞에도 뭐가 나오면 돼? 컴퍼니스를 찾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이 회사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할 건데요. Leave the green segment of the market to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leave A to B. A를 B에게 남겨주다. A를 B에게 남겨주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시장의 green segment는 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문. 자,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부문이겠어? 시장의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그 부분을 누구에게 남겨줄 거란 얘기야? 그쵸. 그 작은 틈새를 노리는 경쟁업체. 컴페리터, 경쟁업체. 작은 틈새를 노리는 경쟁업체에게 남겨둘 거야. 무슨 얘기야? 어차피 우리가 그거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데 너네가 하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일단은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아무래도 컴퍼니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B를 쫙 읽어보니까 even if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 뜻이네요. 그쵸? 비록 친환경 상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 그건 밑에 나오죠. 잡아먹을 겁니다. 그 회사에 더 높은 수익이 있는 주류 제공되는 것 그 뜻이죠.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공되는 상품 이렇게 잘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니? 아니 친환경 상품을 만들어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워낙에 그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주류 상품 판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익이 걔네들 때문에 그쪽에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볼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쵸? 자, 그리고요. Given such downside, 바로 보이죠? 자, 요건 잘 봐야 돼. 자, 특히 이제 기분이 나왔을 때요. 기분이 나왔을 때,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겠니?
given the choice. 그러한 선택이 제시되면 그렇게 쓰겠었죠. 자, given이 나왔을 때 두 가지 해석한다. 뭐뭇이 제시되면 두 번째 뭐뭇을 고려하며. 두 번째 뭐뭇을 고려하며. 자, 그러한 다운사이즈는 단점이죠.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며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단점들이죠. 그쵸? 최소한 몇 가지가 나오겠어, 단점이. 두 가지 이상이 앞에 나와야 되겠지. 최소한 단점이 두 가지 이상 나와야 돼. 그쵸? 자, 그러면 대충 감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봐요. 자,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면 companies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with successful mainstream products face 직면하게 됩니다. Wha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이는 거. 명백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거. 야, 투자는 뭐가 투자겠니? 항상 읽어갔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읽었던 내용도 통해서 활용하는 거야. 투자지. 회사가 투자하는 건 뭘 투자하겠어? 시간과 돈이겠지. 아, 어디와 관련이 있다고? A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명백한 투자 결정이지. 어디에 투자한다는 얘기야? 친환경 상품이 아니라? 그쵸. 메인스트림 프로덕트에 투자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컴퍼니스가 보이고. 그쵸? 컴퍼니스가 보이고, 맨 밑에 투자 결정과 관련된 거, 그래. 결정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구나. 그러면 메인스트림 프로덕트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런 느낌을 가져가줘야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를 딱 보는 거예요. C를 딱 보면 이제 또 뭐가 단서가 되는 거냐면, B에서 서치 다운사이즈라고 나왔죠. 그쵸? 그러면 B 앞쪽에는 일단 뭐가 나오겠어? 최소한 단점이 두 가지 이상이 보여야 돼. 근데 맨 위에 박스를 딱 보니까 단점 하나밖에 안 보이죠. 비용이 그냥 높다라는 거지. 그러면 높은 비용 외에 다른 단점들이 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딱 맞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furthermore 보이죠? 게다가 이 뜻이네요. 자, 몇 번째 이야기? 그냥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추가되는 거. 두 번째 이야기.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제한적인 재료의 혹은 원료의 리스트와 디자인의 기준이죠. 디자인의 기준이 자, 그린 프로덕트의 친환경 상품을 주류 상품보다 인피리어하게 만듭니다. 인피리어 to는 바로 무슨 말? 뭐뭐보다 열등한, 뭐뭐보다 떨어지는 그 뜻이죠.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성능 면에서. 퍼포먼스가 성능이죠. 코어가 핵심이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친환경 상품은 원료비도 많이 드는데 성능도 안 좋아. 그쵸? 원료비도 많이 들고 성능도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엔 이런 문제점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상품은 게다가 성능도 떨어져. 비용도 높아. 성능도 떨어져. 높은 비용 얘기는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맨 위에 박스에 나왔던 거죠. 잘 들어. 맨 위에 박스에서 비용 얘기했지. 성능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비용과 성능이지. 그러면 성능 얘기하고 성능이 나오면 요 덩어리만 봐야 되는데 요게 나온 걸로 봐서 앞에 거 맨 위에 박스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다. 그럼 이제 단점이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제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답이야? C, B, A가 답이다. 이렇게요.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11페이지 9번까지만 풀겠습니다. 자, 9번은요. 요거 생각합시다. 자, 단절 생각합니다. 단절. 단절은 네 가지 생각나지. 대상의 단절, 대명사에 주의한다. 성격의 단절,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의 단절. 그 다음에 내용의 단절, 아니 다른 내용. 그 다음에 시제. 시제는 보통 과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시제를 고려하는 거야. 시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자, 그리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 다음에 최소한 비슷한 연기를 가로로 묶는다. 자, 이 문제는 요거 찾아주세요. 요거. 흐름의 단절이 느껴지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흐름의 단절, 성격의 단절, 대상이나 내용의 단절이 있는지 단절 찾아주세요. 자, 시간은 2분. 딱 거기가 보이나요? 그 단절. 딱 그게 느끼십니까? 성격의 단절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자, 이런 감을 잡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감이 잘 안 오면 문제를 계속 열심히 좀 풀어주시고 의식하면서 풀어야 돼요. 의식하면서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토파보기 과제에는 빈칸, 순서, 삽입 다 넣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하고 나서 토파보기 과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킬러랑 모의고사 문제까지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일단 지금 9번 문제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9번은 앞쪽에 still의 동물을 표현해요. still. 이렇게 still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여전히 아직도라는 것은 안 바뀐다는 얘기인데 근데 앞에서 뭔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still이 문장 맨 앞에 보면 however라든가 nevertheless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 이제 평가원 기출이니까 그래요. still이 문장 맨 앞에 보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몇 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2개의 성격이 보인다라는 거야. 최소한 전체적으로 2개의 성격이 보인다라는 거죠. 뭔가 흐름이 둘로 나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디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너무 많이 걱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너무 많이 걱정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일단 뭐 전체적으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나 봐. 뭐 그 정도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대성 내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봐야죠. 대상, 성격, 내용, 시제에 단절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딱 보니까 프래그멘테이션 밑에 제시가 됐어요. 그쵸? 프래그멘트가 나왔으니까 단편화, 조각적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TV의 시청자들이 조각적으로 나눠진대요. 최근 데케이드니까 수십 년이죠. 최근 수십 년 동안 TV의 시청자들이 이렇게 조각적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자, 그건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Has caused advertisers much concern. concern은 걱정이겠죠. 광고업자들에게 많은 걱정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광고업자들은 옛날에 살펴봅니다. 최근에 광고업자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옛날에 살펴보면서 향수에 접근하죠. 옛날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EBS 연계가 잘 됐던 시절이 정말 좋았어요. 자, 아무튼 왜냐면 우리가 하는 교재에서 7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계는 다 마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급이 보통 2등급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연계 교재 변형 문제집이 정말 좋았었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광고주들은 그래서 look back 해서 뒤돌아봅니다. 어디 몇 년들을 nostalgically 무슨 말? 향수에 젖어. 향수에 젖어 그 뜻이에요. 국어시간에 나오지 않냐? 뭐 노스텔지아의 뭐 손수건 어쩌고 저쩌고 뭐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대해서 논하면서 뭐 그런 거 안 나오나요? 좋아요. 자, 노스텔지아가 향수입니다. 노스텔지아가 향수.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향수죠. 그쵸? 자, 그러면요. 옛날에 좋았거니 하면서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쵸?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장소에서 전송하는 거. 광고로 전송하는 거죠. 그쵸? 그게 다수의 인구에서 보여질 수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냥 TV 광고 하나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봤대. 그쵸? 사람들이 다 그걸 봤는데, 자, 근데, 자, This made the television advertising of mass consumer products relatively straightforward. 이렇게 딱 보이죠? 자, mass consumer product니까 말 그대로 그 대중 상품이겠죠? 그쵸? 다수의 소비자 상품에 대한 TV 광고를 비교적 straightforward하게 만들었습니다. straightforward 이렇게 딱 끊어볼까요? 앞으로 쭉 가는 거죠. 중간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simple. 적어주세요. simple. 단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쭉 가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simple이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한 장소에서 광고를 전송하면 다수가 볼 수 있었죠. 그쵸?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 TV 광고가 정말 심플했다라는 거죠. 광고, TV에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면에, 잘 들어야 돼. 반면에죠. 그럼 어떤 얘기니? 앞쪽과 뒤쪽의 서로 성격이 반대라는 얘기겠죠. 앞은 심플했죠. 그럼 뒤쪽은 심플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커버리지 여기서는 점유율이라는 뜻이거든요. 점유율을 빌드업 해야 돼. 점유율을 계속 이렇게 크게 쌓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뒤쪽은 어떻게 된다고?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쵸?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단순했어요. 반면에 오늘날은 어려워요. 왜? 한 번에 다수에게 광고가 방영되지 못하고 시청자들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쪼개진 시청자들 각각을 위한 광고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밑에 딱 보니까 by advertising on a host of channels 보이죠? a host of 밑줄. a host of는 무엇과 비슷한 의미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많은 채널에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많은 채널에 광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청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광고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광고를 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스트레이트포워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긍정의 느낌이니 부정의 느낌이니. 봐요. 너스탈지컬리가 바로 뭐예요? 향수에 젖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향수에 젖어서 과거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는 거야. 아, 옛날에 초딩 때가 좋았다. 그 얘기가 향수에 젖는 거죠. 그쵸? 야, 그때 어린이날이면 존나 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어린이날이면 어린이 챙겨줘야 되지. 그쵸?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근데 반면에라고 썼죠. 반면에라고 썼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쵸? 이제 이렇게 성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왜? 뭐니까? 문장 삽입이니까.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문장 삽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보세요. 자, 뭐가 딱 보이네요. 게다가 그 뜻이죠. 화살표에서 적어보세요. 같은 성격으로 추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성격으로 추가. 같은 성격, 다른 내용 이렇게 적어보세요. 같은 성격, 다른 내용. 뭐로 화살표에서 같은 성격, 다른 내용. 어떻게 되는 거니? 광고업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그쵸?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몇 번이 답이니? 3번이 답이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end가 또 보이지? 4번에서. end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내용 추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end는 앞쪽과 다른 내용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뒤쪽도 역시 TV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TV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좋다는 얘기니까 성격은 또 똑같네. 그쵸?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라고. 됐습니까? 복습 잘 하시고요. 꼭 그 토퍼보기 과제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킬러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 듣기 파일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늘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다른 달보다 더욱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도 6평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 6평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봤네요. 라든가 선생님 이제 6평이 쉬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왜 그럴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은 정확히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6평 잘 보기 위해서 이번 달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